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70대 김복래.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중히 여겨왔던 아들 내외의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자 준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로 드러난 그들의 계획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 준이한테 다 들었다. 그 더러운 계획들을.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들의 눈빛에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지켜본 아들의 표정, 그 속에 숨겨진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는데. 분노와 배신감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에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 낭독소에서 삶의 지혜 얻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복래입니다. 모든 일은 평범한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열흘간 동남아 여행을 간다며 손자 준이를 맡겨두고 간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손자의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손자의 맑은 눈빛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이 뭐예요? 주걱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은 왜?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아빠랑 얘기하던데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손자의 순수한 눈빛이 거짓말이 아님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아파트 받으면 할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다고요. 그 순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손자가 깜짝 놀랐지만 제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더 컸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아들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사장님은 늘 제가 무리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 특근까지 자원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취업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알뜰하게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며느리는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저를 향해 지었던 미소는 얼마나 순수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였지만 전세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밤 늦게까지 야간 알바까지 하며 아들 내외를 위한 집 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5억짜리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한 날,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특히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동남아 여행을 간다며 손자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 혼자 있기 힘들다면서 열흘만 봐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손자의 한마디가 저희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 가게 될 거래요. 손자가 들려준 그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속 달콤한 말투 뒤에 숨겨진 의도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그림 일기장을 보다가 새집 이사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을 거래서요. 안 그렸어요. 손자의 순수한 대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장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큰 금액이 적힌 통장 내역서가 분명히 눈에 띌 위치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동안 집에 혼자 있던 누군가가 통장을 살펴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집에 돌아와 보니 통장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욕심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있는 종이들과 재산관리 위임장, 부동산 매매 동의서, 요양원 입소 계약서 같은 제목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공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도 더 좋은 데로 알아봐야겠네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던 중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찬장을 열어보니 제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들 내외가 은행에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짐작대로 그들은 은행에 있었고 제 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계좌에 접근하려 했지만 지급 정지 덕분에 실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서재를 뒤지고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제 도장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며느리의 당황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도장함을 낚아채 도망치려다 제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더 큰 충격은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타박상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급히 법원에 가서 도장 분실 신고와 모든 재산 거래에 대한 본인 승인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희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님께서 공증을 통해 본인 승인 없이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게 해두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아들 모습이 어린 시절 잘못하고 고개 숙이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할아버지는 저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고,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 집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양원은 어디로 정했어? 강원도에 있는 대로 알아봤어요. 거기가 가격도 적당하고.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통장만 받으면 되잖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었고, 자식들이 다니던 부동산, 요양원 상담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았고 겨우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아들 내외가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의심하자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했지만 이웃 주민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원인은 전기 배선 누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의심할 만한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이 대부분 불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화재 이후 다행히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기에 안전했습니다. 아들은 화재로 놀란 저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를 보여주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내외를 불러 증거 자료를 모두 펼쳐 보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대화를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너희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봤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했어. 더 이상 너희랑 살고 싶지 않아. 짐 챙겨서 나가. 손자 준이는 울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 가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란다. 준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험금으로 새로운 집을 얻어 정착했고 아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을 찾아 도시락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다른 봉사자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우연히 손자 준이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달려오는 손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손자의 모습이 자주 그리웠습니다. 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들 내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부부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자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동호회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아들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이가 위험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준이를 학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준이의 멍든 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무서워요. 자꾸 소리 지르고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손자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의 전화를 받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과 함께 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만 해결하고 나면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해 볼게. 아들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아들 내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격하게 거부했고 준이는 소파 밑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이를 안으려 하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모두 나가! 안 나가면 다 죽을 거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다가 팔에 상처를 입었고 그때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아들과 준이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가족의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손자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재산 노리고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 복지관 봉사활동은 계속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손자와 아들과의 소풍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집 앞이에요. 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손자의 자랑스러운 소식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배신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과 다시 가족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우리 가족의 인생도 함께 소중하게 지켜나갈 거야. 자식을 위한 마지막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때로는 용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